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악재가 너무 많아서 걱정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댓글을 봐도 온통 부정적인 얘기뿐이고, 특히나 뭐 상속세, 노사, 디지털세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놓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먼저 상속세 이슈로 지금 2조 원대 삼성 주식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삼성전자 주식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홍나희 관장님이 삼성전자 주식 1조 4천억을 매도하는 것이고요.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이사장은 삼성 SDS랑 삼성생명 이렇게 각각 매도를 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만 할 거니까 일단 홍나희 관장님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조 4천억 매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분 신탁의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으로 정확히 공시가 됐고,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일단은 상징적인 인물이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물량이 쏟아져 나왔을 때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거든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매도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장중에 매도를 하더라도 나눠서 매도를 할 것이고요. 어쩌면 블록딜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딜이라는 것은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수자를 미리 구한 다음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장외 거래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도도 높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도 블록딜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중에 매도를 하더라도 기간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막 1조 4천억 매도 폭탄을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몇십억 또는 몇백억 단위로 분할 매도를 하겠죠.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430조인데 1조 4천억이 한 방에 쏟아져 나오면 모를까, 나눠서 매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하는 이유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지, 뭐,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털고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보나, 매도 규모로 보나, 누가 봐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이거 뭐 파는 건데, 글쎄요,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릴까요? 만약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갑자기 대량 매도한다. 그럼 이건 뭔가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뭔가 내부적으로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니까 털고 나가나 보다. 이 뭔가 악재를 감추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세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건 단기적인 이벤트지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노사인데,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지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노조의 요구를 들어보면 사실상 연봉을 50% 인상해달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뭐 노조에서 우리 50%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조건을 보면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자사주 107만원 지급, 코로나 경력금 350만원 지급,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매년 영업이익에서 2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은 못해도 30조 이상이 나오는데, 특히 올해는 실적이 너무 좋아서 지금 50조까지도 예상이 되거든요. 50조에 25%면 12조 5천억입니다. 12조 5천억을 저는 배당금으로 뿌린다고 해도 반대할 것 같은데, 이걸 뭐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직원한테 그냥 돈잔치 하는 얘기잖아요. 삼성전자 임직원이 11만 명인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주는 뭐가 되는 거죠? 개털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경쟁사들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아무리 1위라고는 하지만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여차하면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위라도 하고 있지, 이 파운드리는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지금 TSMC 시총이 약 680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보통주가 430조, 우선주가 55조 정도 되거든요. 보통주, 우선주 다 합쳐도 TSMC 한참 밀리고 점유율은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다고 TSMC가 돈이 없냐? 돈도 겁나게 많아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메모리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너무나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파운드리에 몰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TSMC는 파운드리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모든 투자금을 파운드리에 집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과는 별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로 보면 삼성전자가 더 위에 있는 기업인 건 맞지만 파운드리 한정해서 보면 TSMC에 상대가 안 됩니다. 한참 밀립니다. 지금 뭐 말하자면 비상사태거든요. 이런 비상사태에서 저는 오히려 배당금 안 받아도 되니까 그 돈으로 그냥 전부 다 파운드리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영업이익의 25%를 보너스로 달라고? 그것도 주주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임직원들만 돈잔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번 주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게 뻔한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물론 그냥 찔러본 거겠죠. 아마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게 100% 수용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누가 봐도 너무 무리한 요구인데 뭐 이번에 어떻게 적당한 선에서 잘 타협이 되더라도 그 다음이 또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비중 축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스에 대한 얘기도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2023년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세가 뭐냐면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초거대 IT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자국에만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세율이 아주 낮은 나라를 골라서 그 나라에 뭐 대형 서버를 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지금 80개국에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모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세금을 못 받는 국가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우리나라에서 돈 엄청 많이 벌어가면서 세금은 하나도 안 내? 특정 국가에만 다 내네? 그것도 아주 적은 액수만. 그래서 각 국가 간에 모여서 회의를 해본 결과 그냥 모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지금 버는 것에 비해서 뭐 편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너무 적게 내니까 이거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특히 매출 규모가 큰 IT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추려진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뻔하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본국에만 세금을 내거나 뭐 조세 회피처를 통해서 절세하기는 어려워 보이니까 결국에는 뭐 세금으로 삥 뜯겨서 영업이익이 감소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또 생긴 겁니다. 지금 136개국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서 내후년쯤에 이제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뭐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고환율로 인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왔거든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그냥 앉아서 환차익을 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팍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 뛰진 않거든요. 10조를 벌어들인 기업이 뭐 세금을 많이 내서 9조가 되든 뭐 환율이 올라서 11조가 되든 중요한 거는 그 금액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세금 왕창 뜯기더라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것이고요. 세금을 전액 면제를 받아도 미래 성장 동력에 문제가 생기면 주가는 당연히 폭락합니다. 물론 전혀 악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이게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임팩트가 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세금 더 내면 되죠, 그냥. 세금 많이 내고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벌면 됩니다. 아마 주가가 지금 한참 오르고 있었으면 이렇게 이슈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주가가 오를 때는 원래 호재가 판을 치고요. 주가가 빠질 때는 악재가 판을 칩니다. 하지만 주가는 대다수의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올해 1월에 삼성전자가 9만원 돌파했을 때 평균 목표 주가는 12만원에서 14만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전망이었지만 결국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금 7만원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대폭 하향 조정을 하고 심지어 개인들은 4만원에서 6만원까지 빠질 것이다. 나는 그때 가서 저점 매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온통 부정적인 뉴스로 도배가 되고 누가 봐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저는 2008년인가 2009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코스피가 800대까지 주저앉은 적이 있었거든요. 890 몇 포인트였나 그랬는데 그때 당시 대다수 커뮤니티에서는 뭐 코스피가 500까지 간다. 심지어 300까지 간다. 심지어는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800대에서 반등하더니 지금은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저점 아직도 멀었다. 지금 사면 바보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그때 과감하게 매수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오르고 막 주식 붐이 일면서 막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더니 이제 다시 조정을 받으니까 뭐 반대 매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삼성전자 3만원 간다 5만원 간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마 몇 달 후가 됐든 몇 년 후가 됐든 삼성전자가 또 급등하기 시작하고 부랴부랴 대출받아서 투자를 또 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폭락하면 역시 삼성전자는 개잡주라면서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삼성전자 시대는 갔다. 뭐 제조업은 한계가 있다. 아마 이런 식의 말이 또 나올 겁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되고 하락장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락장 뒤에는 항상 상승장이 왔고 또 상승장 뒤에는 또다시 하락장이 왔죠. 이게 앞으로도 무한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근데 결론은 뭐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길게 보면 항상 우상향합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노조는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면 노조는 몇십 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요구가 너무 지나쳐요 지금.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디지털세나 상속세 납부로 인한 대량 매도 이거는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노조는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으니까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